1강에서 가정해보세요. 뇌세포, 안구세포, 심장 근육세포는 25세 이후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25세까지 세포가 분열 증식하다가 이제 25세 이후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노화, 퇴화의 단계를 거쳐서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 컨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그래서 혈관 질환이 가장 중요하다. 요게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메가3, 콜라겐, 코큐텐, 미노겐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포커스였고요. 오늘은 양자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생활 습관하고 자 퀀텀 바이오 스캐너하고 생활 습관하고의 관계성들을 쭉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물 먹는 습관. 자, 물 먹는 습관은 여러분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양자 사용 설명서 10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 혈액 점도라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물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자, 분석하는 방법은 자, 혈류순환계에서 맨 위쪽에 혈액의 점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걸 보세요. 자, 혈액의 점도를 보시면 정상적 범위가 48.264에서 65.371.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48점 땡땡땡에서 65.37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물을 잘 먹는다고 하시는 분은 혈액의 점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내려가. 네, 내려가죠. 자, 그러면 실제 측정치가 60에서 65이신 분, 정상적 범위에서 60에서 65이신 분은 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물 먹는 습관을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왜? 올라갈수록 뭐냐면 정상적 범위이지만 혈액이 뭐해지고 있는 거야? 네, 탁해진 거죠. 탁해진 것이다. 자, 여러분은 60 이상이라는 소리는 혈액이 점점 뭔가 탁해지고 끈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분석해 보라고요? 물 먹는 습관을 분석을 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혈액의 점도가 만약에 정상적 범위가 아니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혈액이 더 끈적거린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뭘 분석을 해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왜 끈적거리냐? 카페인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카페인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칼슘하고 1대1로 칼슘이 유출이 됩니다.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피가 어때요? 탁해지게 됩니다. 산성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인을 드시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뇨작용 때문에. 자,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요? 늘어요? 혈액량이 줍니다. 자, 혈액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혈액의 점도가 올라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탁해졌다. 자, 그러면 카페인을 드시는 분 말고 또 어떤 분이 있냐? 녹차를 즐기시는 분도 뭐가 많아질까요? 소변? 이뇨작용이 늘어나는 혈액량이 줄어서 혈액이 점도가 탁해지고 끈적거린다는 거죠. 끈적인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신 분 있죠? 뭐냐면 인스턴트 중에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라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빵. 뭐 과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네. 자,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 먹는 현상하고 음식을 분석을 해보면 혈액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발 이해되신가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분석해 보실 게 있어요.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신 분은 뭐를 분석해 보셔야 되면, 자, 이게 음식이 지금 1번이죠.
자, 2번은 뭘 분석해 보시냐면 비타민 B6, B9, B12 이거를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분석을 해야 될까요? 비타민 B군 분석. 뭐하고 관련이 있죠? 음식 안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요게 분해되면 뭐가 돼요? 호모시스테인. 자, 호모시스테인은 나중에 비타민 B6E에서 시스테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고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뀔 때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늘어나니까 혈액이 끈적거리고 탁해져요. 이거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을 메치온으로 다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비타민 B9, 비타민 B12. 자, 이게 부족하면 환원이 안 되니까 다시 농도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거리게 돼요. 얘네들이 혈류를 끈적거리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 뭐냐? 혈액을 끈적거리게 하는 물질이니까 요거를 분해시켜서 시스테인으로 분해를 시키든지 대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메치온으로 환원시키든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비타민 B6, B9, B12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걸 많이 먹으면 1대1로 칼슘이 빠져나가 버려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기량관계라 그래요. 칼슘 유실량이 어때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혈액이 산성화되니까 탁해지는 거죠. 혈액이 산성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탁해지고 끈적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결론은 물 먹는 습관의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60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에 비타민 B6하고 B12가 있는데 B9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B9을 일단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비타민 B9. 자, B9을 적어 놓으시고 뭐라고 적어 놓으세요? 엽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엽산. 그리고 엽산은 코엔자임 조효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분석되어 있냐면 68페이지에 코엔자임 말에 보면 있어요. 68페이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비타민 B군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꼭 분석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53페이지로 넘어가면 칼슘이 나옵니다. 칼슘. 맨 위에. 자, 칼슘이 부족해진 사람들은 혈액이 뭐 된 거야? 산성화된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냐면 피가 걸쭉해지고 끈적거려요. 그런데 보통은 60에서 65 정도로 나타나요. 혈액이. 근데 막 올라간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 범위에 있는 분들은 항상 분석을 해보세요. 예, 60에서 65 정도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난다. 제발 이해되셨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60에서 65 정도 정상이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 먹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냐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나 콜라, 사이다, 인스턴트,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지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한지 칼슘이 유실량이 늘어나서 몸에 칼슘이 부족한지 세 가지 타입으로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네. 요게 바로 이거예요. 방금 여러분 배우신 게. 자, 혈액의 점도가 정상 범위든지 아니면 증가했든지 커피, 콜라, 사이다,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지 그 다음에 칼슘 유실량이 증가해서 칼슘 부족인지 비타민 B군 부족인지를 꼭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부족하면 물을 좀 더 먹어주고 칼슘제도 더 먹고 비타민제를 좀 더 먹고 커피는 좀 줄이고 인스턴트 줄이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습관에서 두 번째 분석하는 요령은 뭐냐면요. 바로 소금이에요. 자, 현대인들은 어떤 소금을 먹냐? 꽃소금, 맛소금.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주로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면 외부에서 쓰는 소금은 전부 다 무슨 소금이야? 꽃소금이든 맛소금이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자, NaCl 염화나트륨 플러스 MSG.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탕 수수에서 추출해서 만듭니다. 자, MSG가 좋다 나쁘다 뭐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맛이 안 나면은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는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농도가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밖에서 드시면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겠죠. 어디에요? 혈액 안에. 자, 혈액 안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뭐가 돼요? 동맥경화. 그렇죠. 아니죠. 고혈압이죠. 고혈압. 자,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올라간다. 네, 증가하면 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네, 혈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외식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증가하고 그러면 혈관 수축이 먼저냐 심장 박동수가 먼저냐는 뭐하고 똑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혈압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외식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짜게 먹는다는 거죠. 근데 왜 짜게 먹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꽃소금, 맛소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트륨하고 자 우리가 소금에서 나트륨하고 뭐만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염소만.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 그러죠. 이것만 전기분해했고 여기다 가득 넣어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꽃소금, 맛소금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99%가 아니 90% 이상이 뭐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소금, 순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미네랄 다른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미네랄의 체내 작용을 도와주는 다른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으로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금을 먹을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먹어야 돼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온족에서 소금, 지금 생설금을 저희 양대연구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그걸 지금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뭐 죽염이든 소금이든 먹는데 자 우리가 좋은 소금을 드시라는 거 결론은 무슨 소금 먹자고요? 좋은 소금을 먹자. 좋은 소금이라는 건 어떤 소금이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자. 자, 이 개념에서 동의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내 몸에 나트륨이 증가하면 내 몸에서는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자, 칼륨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내 몸이 칼륨이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54페이지로 가면 53페이지에 보시면 미래형 원소 보세요. 자, 53페이지 밑에서 몇 번째예요? 칼륨이 포타슘이라고 적어져 있죠?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 칼륨이 부족해진 사람은 왼쪽으로 표시되신 분은 몸 안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 네. 이해되세요? 네. 지금 저 한국말 하고 있어요. 나트륨이 증가하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칼륨이 빠져나가.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뭐가 상승해요? 혈압이 상승해요. 그러면 양대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왼쪽으로 나타나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칼륨이 줄어들지. 왼쪽으로 표시돼. 그럼 왼쪽으로 표시된 사람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나트륨이 많다는 소리라고. 이런 사람은 좋은 소금을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분석하실 수 있겠어요? 네. 뭐에 걸리기 쉬우니까? 고혈압. 나중에 혈압이 상승해서 고혈압으로. 여러분 고혈압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중에
혈관을 망가뜨려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많이 막혀서 죽든지 터져 죽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말 이해되셨죠? 예. 예, 혈압을 잡으시려면 조장희 원장님한테 가서 자세 교정을 하시면 돼요. 카이로로 먼저 맞추신 다음에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가 잘못돼서 고혈압이 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데 몇 번이죠? 그 우리가 경추 몇 번이 틀어졌을 때 고혈압 오죠 이게? 고혈압이요? 네. 여기 2번. 2번이죠. 두개골을 받침대 꼭대. 예.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알아두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영동맥이 거기서 90도로 깎아주고. 네네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골을 들고 있는 게 1번이고요. 튀어나와 있는 게 2번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신 분은요.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잡아보세요. 흉쇄 유돌근 안쪽에가 총경동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갖고 여기서 2번에서 이렇게 꺾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안쪽에서 이렇게 했고, 네.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내경동맥, 바깥으로 가는 걸 외경동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추골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추 있죠? 경추 안쪽으로 혈관이 하나 들어가. 그거를 추자, 척추할 때 추자를 써서 추골, 뼈 사이에 있는 동맥이라 해서 추골동맥이라고 해요. 자, 그거는 뒤쪽에 우리 손에다가 영양 공급을 합니다. 혈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혈관들의 문제는 자세 교정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2번이 틀어지거나 한쪽으로 찌우뚱하면 혈관을 눌러버리겠죠.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좁아지죠. 그럼 압이 높아져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뒷골 잡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고 이런 사람 많죠? 뭐가 틀어진 거예요? 경추 2번. 흉추가 아니라 경추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모관 운동 있죠? 손 흔들고 발 흔들고 목 흔들고 그 다음에 발끝치기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당뇨를 막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기공체조 하는 거 이렇게 가슴 여는 운동 있죠? 이렇게 열어주는 운동들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 먹는 습관, 좋은 소금 먹기. 그래서 소금에서는 반드시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 좋은 소금이라는 건 어떤 게 많은가요? 네,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다 라고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고객한테 왜 와이드 좋은 소금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요. 좋은 소금을 안 먹으신 분들은 뭐에 문제가 온다고요? 혈관에. 네, 혈관 질환, 그 다음에 혈압에 문제가 온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 세 번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충분히 씹어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탄소, 수소, 산소, 화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뭘로 변환이 되냐면 나중에 최종으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떨어지면 상대작용을 하는 글루코가 아니라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증가. 자, 혈당이 증가를 하면 어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요? 인슐린. 혈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이 증가를 해요. 자, 이 글루카곤은 간에 포도당을 뭘로 제작을 하냐? 글리코겐. 그래서 이거를 녹여서 다시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드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메커니즘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오고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효소를 푸티알린이라고 그래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를 뭐라 그래요? 아밀라제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찌됐든 같은 작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시키는 작용을 잘게 분해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 푸티알린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충분히 쉽지 않으면 어떤 요소를 많이 써버려요? 췌장에 있는 아밀라제를 많이 쓰게 돼요.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안 씹으면 무슨 불량이 시달리게 돼요? 소화불량. 소화 불량이죠. 이 소화 불량에서 위가 늘어진 걸 뭐라 그래요? 하수라 그러죠. 위하수가 증가해서 위에 염증이 나타나고 조직이 패이면 궤양이 나타나고 유전자 손상으로 위암으로 가고 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위암으로 죽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죠? 네. 그럼 충분히 씹어요. 씹어야 돼요. 근데 안 씹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충분히 안 씹으시면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위에서는 위산을 분비시키죠. 위산 분비시켜가지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뭘로 만들어요? 죽 형태로 만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전문용어로 유미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잘게 조개가지고 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12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12장에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씹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겨요? 위장에 있는 효소도 많이 생기지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의 연동 운동이 느려져요. 위의 흡수도 느려져요. 이해되신가요? 예. 안 씹으면 위장의 기능이 좋아져야 나빠져요. 나빠지니. 반드시 소화불량 위하수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식체라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식체.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에 항상 머무를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톱 짜고 또 뭐하죠? 맨날 그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문제가 여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잘 씹어 먹을까요? 안 씹어 먹을까요? 잘 씹어먹지 않죠. 잘 씹어 먹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요 관계를 이해했다는 거는 내가 고객한테 뭘 알려줘야 되냐?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14페이지를 펴보세요. 양자 사용 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 보면 첫 번째가 위장 효소 분비 계수. 위장 효소 분비 계수가 나옵니다. 자, 원래는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표시될까요? 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왼쪽으로 이렇게 줄어든 걸로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위장 효소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결국은 잘 씹지 않고 많이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장 효소가 줄어드신 분들한테는 혹시 몇 번 정도 이거 질문을 하셔야 되겠대. 질문을 하셔가지고 혹시 몇 번 정도 씹으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한 두세 번 씹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번에서 4번 30번을 못 나요.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위장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가 많이 고장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뭐냐면 소화제예요. 소화제. 그 중에서도 가스명수. 자, 그러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식, 폭식, 야식, 여기에 주님과 함께 보내죠. 술, 담배. 이런 형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장 연동 기능, 그 다음에 흡수 기능, 이게 정상적 범위에서 어디로 나타날까요? 주로 왼쪽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꼭 고객한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특징이 주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소장, 대장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떨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같이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 위, 소장, 대장의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것을 꼭 분석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 소장, 대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죠, 위. 소화가 잘 돼야 소장, 대장에서 어때요? 흡수가 잘 되고 나중에 대장을 통해서 잘 배설이 되는 이 단계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위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충분히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때 뭐가 나오냐면 해충 호르몬, 파로틴. 이게 해충 호르몬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침샘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꼭 씹어먹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소화흡수 배설을 촉진하려면 또 무슨 문제가 필요하냐? 여러분, 소장, 대장에 사는 좋은 균을 뭐라 그래요? 유산균 또는 유익균 그러죠? 그 다음에 나쁜 균을 뭐라 그래요? 유해균이라 그러죠? 얘네들은 85대 15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 중에 50%가 무슨 균이에요? 중간균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뭐냐면 술, 담배,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중간균이 어디로 달라붙을까요? 유해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중간균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유익균으로. 이거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장의 환경은 뭐에 달려있냐면 생각하고 뭐예요? 식습관에 달려있어요. 뭐하고요? 생각과 식습관. 네.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삐딱하면 중간균이 어디로 달라붙을까요? 유해균. 그래서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주님과 함께 보내게 만들어요. 아셨어요? 불금을 즐기게 만들어. 열받으니까 누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간균이 유해균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불금이 좋아.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생각을 주관하는 게 여러분 세균이에요. 아니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런 균들의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균들이 좋은 균들이 증식을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짜고 맵고 달고 술 이런 게 땡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 왜 땡겨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담배 왜 땡겨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습관 생활 술, 담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있을 때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한두 잔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과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작이 중요한 이유는 위, 소장의, 대장의 무슨 기능? 연동 기능? 그 다음에 무슨 기능? 흡수 기능. 이거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효소 부족이 온다 안 온다? 뭘 안 씹어 먹으면? 충분히 안 씹어. 여러분 침은요 충분히 생산돼요. 그쵸? 여기서 안 씹으니까 뭘 다 써버려요? 췌장에 있는 효소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이 떡밥면을 즐기신 분들은 더 소화가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효소 부족을 하는데 이 효소들을 5가지를 파워 칵테일에 넣어놨어요. 어디에다 넣어놨다고요? 파워 칵테일. 뭐 넣어놨어요?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그 다음에 우유,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그 다음에 식물 섬유소, 식이섬유로 분해하는 셀룰라제. 네. 아리아 프락셀 만들어 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프락셀 점주에 넣는 건데. 자, 그래서 파워 칵테일에는 좋은 요소가 몇 가지 들어있다? 5가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파워 칵테일에 몇 개 들어있어요? 유산균이 몇 개 들어있어요? 2가지가 들어있죠?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이렇게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증식하는 유해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를 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좋은 균들의
먹이를 뭐라 그래요? 네, 식이섬유. 좀 유식한 말로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는 유산균은 뭐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파워 칵테일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10가지가 들어있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뭘 도와주는? 소화, 흡수, 배설을 도와주는. 좋은, 자,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 배설이 잘 돼야 안 돼요? 변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 흡수를, 배설을 도와주는 효소, 유산균, 식이섬유 전부 어디 들어있다?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소화를 도와주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B1, B2, B6. 이것들은 무슨 작용을 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작용을 해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이 들어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소화, 흡수, 배설을 도와주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려면 몇 번을 씹어야 돼요? 30번 이상. 이게 문제가 생긴 사람은 위, 소장, 대장의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이 정상 범위에 있을까요? 왼쪽으로 표시해줘요. 왼쪽으로 표시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운동 습관을 고객하고 할 때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석을 해 보시냐? 자, 우리가 나이살을 정의하면요. 1년에 1%씩 뭐가 줄어드냐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운동 안 하는 사람일수록 뭐냐면 배둘레 햄이 돼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저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동창회를 참석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30대, 40대, 50대 지금 참석을 해보니까 30대 때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다 있잖아요. 전부 배둘레 햄을 둘러갖고 오셨더라고. 운동 안 한 친구는 뭐다? 나이살. 자, 그러면 이 나이살의 문제가 뭐냐? 근육량이 줄어들면, 자, 이 줄어든 자리에 뭐가 쌓이기 쉬울까요? 지방. 예. 체지방이 쌓이기 쉬운 거죠. 자, 체지방이 쌓이는 곳에 따라서 분석을 하죠. 피부 아래에 쌓이면 무슨 지방이라고요? 피하 지방. 예. 원래 피하 지방 세포 조직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쌓여 있는 지방을 뭐라 그래요? 네. 내장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뒤에는 세포 조직이 숨어 있습니다. 편의상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 지방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세포 안에 들어있어요? 지방 세포. 얘네들은 소울세포가 아니고 지방세포예요. 네, 변두리 세포입니다. 자, 근데 이 지방세포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이 이 안에 쌓이는 지방을 중성 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중성 지방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면 이게 증가를 하면 아니 나쁜 호르몬이 증가해요. 자, 이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무슨 호르몬이 증가한다고요? 나쁜 호르몬. 자, 이 나쁜 호르몬이 뭐냐? 첫 번째, 여기서 쌓이는 나쁜 호르몬.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나쁜 호르몬이 첫 번째가 뭐냐면 TNF-알파. 요거는 뭐의 원인이냐면요, 당뇨의 원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얘는 뭘 일으키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버려요. 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가지고 인슐린이 제대로 리셉터하고 못 달라붙게 방해하는 스토커 역할을 하는 거야. 인슐린하고 세포막의 수용체가 달라붙어야지만 세포막이 열리잖아요. 그걸 못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캠퍼스 커플 커터예요. 둘이 사귀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어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네. 그래서 자,
인슐린이 수용체하고 딱 달라붙어야지만이 세포막이 열리고 혈액 안에 들어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막 안으로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이 혈당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온 질병은 뭐라 그래요? 당뇨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운동을 안 하면 결국은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당뇨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GO 텐시노겐. 자, 이거는 무슨 원인이 되냐면요.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뭐의 원인이 된다고요? 고혈압의 원인. 자, 그래서 여러분 NGO는 그리스어, 라틴어로 분석해 보면 이거는 어원이 뭐냐면 혈관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텐시노겐은 뭐냐면 수축시키는 물질. 자,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죠.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신가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서 근육량이 줄어들었고 체지방이 증가해서 중성세 지방이 증가한 사람은 무슨 호르몬이 계속 빠져나와요? 나쁜 호르몬. 그 호르몬 중에 뭐냐면 TNF-알파, 엔지오텐시노겐이 당뇨하고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운동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운동만 해요? 숨쉬기 운동.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AI-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자, PAI-1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혈액을 끈적거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혈류량이 이제 이렇게 피가 끈적거리면서 이 혈전들이 어디에 달라붙어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혈관벽이 어때요? 딱딱해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동맥경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빠져나와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운동 습관.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몇 프로씩? 1%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30세 이후로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 뭐가 줄어든 거예요? 근육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근육량이 그래서 여러분 당뇨 오신 분 근육량이 줄어든 거예요. 자, 고혈압 오신 분 뭐에 줄었어요?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아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